빠숑의 세상 탑사기. 예, 2부 빠숑의 세상 탑사기 네. 서태양 대표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1부 네.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요. 예, 네. 좋은 게 네. 제가 말이 빠른데 네. 같이 빨아주시니까 너무 좋죠. 듣는 분들이 네. 되게 좀 경쾌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정말 랩을 하듯이 네네. 속사포처럼 쏟아낼 수 있어서 네네. 예, 보통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특히 이런 프로그램 나가면 네. 천천히 얘기하는 척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거의 오늘은 네네. 화상의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 목소리에 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네, 적응하실 빨리 것 같아요. 하셔도 그러니까 네. 제 방송이 좋은 게 보통 다른 방송들은 네. 1.5배속을 하고 들으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네, 제 방송은 그냥 정상 속도로 들으신다고. 맞아. 파트랑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 아까우니까 땡겨서 네, 저희는 네. 정상 속도 들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네. 같은 시간에도 많은 정보가 나가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좀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좀 뭐 내용 이어갈 텐데, 네. 대표님은 이제 지금 이제 임대업 그런 개발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문만 해요. 자문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행을 직접 하진 않고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자산 관리 쪽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산을 위탁을 받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절세를 한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서 상속이나 어떤 가업 승계를 푼다. 네. 이런 쪽에 자문을 하면서 네. 개발 사업 관리를 하는 건축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뭐 매각을 하든 팔든 아니면 이거를 개발을 해서 뭐라든 결국은 세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가 좀 강화가 돼 있고 네. 그 절세TV 윤나금 그 대표님이 와이프예요. 야, 정말 훌륭하신 예. 또 대표님을 두셨네요. 또 그렇죠. 아이고. 예, 요새 와이프님이 이 방송 나오셨지만 그 방송 네. 너무 인기 많았어요. 그러게요. 네, 예, 그분이 또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그분이 한번 이렇게 틀을 딱 잡아줍니다. 네. 목표 수익률을 정해줘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딱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 막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빌딩을 짓자, 꼬마 빌딩을 짓자, 여기는 아니면 뭐 원룸을 짓자, 아니면은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네.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가는데, 근데 이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오너들이 네. 그렇게 수익률에 막 그렇게 막 어떻게 공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기회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런 대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세금만 낼 수 있으면 좋겠어. 1번인 그거였고 세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네. 그리고 2번은 결국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룸 같은 거 기획할 때 너무 수익률 위주로 쪼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항상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러면 이제 내 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거는 나라가 네. 저희 이번에도 봤지만 그러면 너 20대 몇 평에 살고 싶어요? 했을 때 나라가 생각하는 기대는 뭐 많아봐야 6, 7평 생각하실 텐데 네네. 최소 10평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개발을 해보셨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 공급했을 때 뭐 이 방수가 많고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네. 그런 니즈들이 좀 많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실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개인 쓰는 면적에 대해서는 좀 네. 넓혀가는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이 조사 내용과 좀 상관은 없지만 네. 책에는 담겨 있는 내용 네.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네. 이런 이제 임대형 주택들,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뭐 오피스텔이든 네. 럭셔리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예, 지금 강남권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책에는 살짝 터치만 했어요. 네, 터치만 했더라고요. 예. 위화감을 좀 이렇게 네네. 갖고 올까봐. 네. 근데 실은 아니에요. 지금 강남 쪽에 개발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에 안 걸리는 도시형 뭐 생활주택이나 뭐 생숙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월세 뭐라고 분양을 하냐면 한 달에 여기서 최소 월세 300에서 400 많으면 500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분양평수 18평이에요. 그럼 실거주자가 사느냐 아니죠. 네. 이거를 임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누가 들어올까요? 전문직 1인 가구. 그러니까 그 강남권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고소득 연봉자들 내지는 전문직들이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의사들이라든지 네.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IT 쪽, 네. 뭐 게임 쪽. 근데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네. 이런 얘기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2, 30억이 있어요. 근데 2, 30억에 몰빵해서 올인해서 집을 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라에 월세를 내야 돼요. 네. 예, 보유세를 내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2, 30억을 갖고 이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 그 금액을 조금 더하면 한 달에 그냥 4, 500 월세를 내도 네. 예, 자기가 차라리 그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 그렇죠.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대인데 억대 연봉자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뭐 유튜버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시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요. 자산관리 상담 막 해요. 하다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 이 아파트 얼마 정도 해요? 50억이요. 예? 50억이요? 대출은요? 안 나오죠. 거의 뭐 요즘 40%의 반공제.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월세를 얼마 내면 쓸 수 있냐? 7, 800이요. 그쵸.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집으로 시세를 차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별로. 네. 물론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있겠지만 당장 없어도 돼. 내가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냥 내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해. 내가 지금 사는 현재가 중요해. 네네. 미래의 저당을 잡히기에는 네. 과거에 제가 45세입니다. 저 때만 해도 차곡차곡 뭐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그쵸, 가고 싶은 그쵸. 집 갈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대출 자체가 아예 규제가 아예 있다 안 보니까 나오죠. 사실은 그 꿈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땡겨서 MPV 땡기듯이 땡겨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네. 나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쵸. 내가 텐션이 올라가면 내 수입도 올라가고 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아, 결국은 이제 그 주택들 그 고가의 거의 평당 1억 가까운 네. 1억 전후의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네. 생활형 숙박시설을 네. 분양을 하고 분양이 잘 된 이유는 그런 비싼 월세를 주고 들어갈 살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요를 시장을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호텔식 서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산하는 논리가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18평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13억에 분양해서 완판 친 사례가 있는데 네. 걔네가 제공하겠다고 하는 서비스가 거의 호텔식 서비스예요. 네.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뭐 조식 서비스라든지 기타 다양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실제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호텔에 달방 쓰시는 분들. 그렇죠. 예. 도끼. 한 1,000만 원짜리.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관리비도 별도로 예. 나오고 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 이쪽 같은 경우는 풀케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요구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또 월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딴 데 그렇죠. 가서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는 돈을 또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용비를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낸다가도 조금밖에 안 내니까 그러니까 감안했을 때. 아주 고가 월세는 조금 논외로 하고 그렇죠. 월세를 3, 400 정도 내는 1.5룸이 요즘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뭐 예를 들어 피트니스다. 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원하면 거기에 청소 서비스 그쵸, 그쵸. 또 기타 케어 서비스 예. 이런 것들이 혼자 사는 사람 혹은 애 없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어차피 아줌마 쓰고 네. 그다음에 내가 스포츠 센터 생활 끊고 강남권에 비싸죠. 예. 네. 이거저거 다 해보니까 더 해보니까 큰 차이 없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해요.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평생 여기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한 4년이면 4년 이 적정 내가 정한 기간 동안에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룸도 100만 원대 원룸들이 기업형 임대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 나왔고요. 근데 그게 공실률이 별로 없죠. 그쵸, 그쵸.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양이 잘 돼갖고 최근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또 이런 또 럭셔리 1.5로. 네,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입지인 것 같아요. 입지에 무조건 강남. 이게요. 네. 다른 지역에도 몇 개 나오는 걸 봤는데 네. 저한테 가끔 이제 수요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그 대표님 그게 안 돼요. 그냥 제가 잘라버리고 왜냐면 누가 봐도 안 되는 입지거든요. 거기에 직장이 네. 일단 돈 많이 주는 직장이 네. 옆에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가 이제 부지를 싸게 샀겠죠. 그래서 네. 이제 비싸게 분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고급스럽게 하면은 네. 그게 입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야지 아니에요. 예. 네. 왜냐면은 이제 그 경험상 이게 네. 강남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싼 입지에 그냥 공짜로 살라 그래도 안 사시는 분들이 아니 제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네. 실입주금 1억 내외면 40평대 빌라를 네. 강남에서 40분만 가도 살 수 있는 데들이 분양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4, 50분만 차 타고 가면은요 네. 수직형 타운하우스 막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럭셔리해요. 네. 근데 안 가요. 안 갑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세 개의 나라 삼국시대다. 어. 신삼국시대다. 신상국수 어떤 네.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공화국,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 진짜 삼국이네요. 네. 강남공화국 계신 분들은 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네. 강남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그렇죠. 네. 그 제가 직원들 면접을 보잖아요. 집이 어디예요? 일산이요. 어디예요? 파주요. 헉, 우리 여기 사무실 강남 테란로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니시려면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3시간 걸릴 수 있는데 다니겠어요? 네. 아니 뭐 주변에 많이 다녀요. 네. 아 그래요? 강남으로 1시간 이상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강남에 살면서 강북 가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직장을. 예. 그래서 이거는 공유 오피스의 흐름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공유 오피스, 대규모 공유 오피스 어디 있나 보세요. 네. 다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방송 후원해 주시는 네. 이제 프로테크 네. 회장이 계신 네. 안성 대표님이 계신 네. 직방. 직방. 네, 직방. 예, 네. 저희 방송 후원 방송이신데 네. 원래 그 어디 있었냐면은 그 종각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종각도 한양 도성에. 되게 좋은 입지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예. 근데 네.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했는데 싫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역 지금 사거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신분단속과 2호선이 있는 네. 거기가 엄청 복잡하고 훨씬 비싸요. 비싼데도 네. 직원들 편이에요. 이게 복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셨어요. 맞아요. 지방으로. 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음. 이게 사람들이 잠깐 헷갈리시는데 야 그래도 여기 뭐 궁도 보이고 여기는 한국의 중심이고 막 하는데 거기에는 공유 오피스 지금 공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지금 거기 들어갔던 대형 공유 오피스들 다 지금 힘들어해요. 강남은 네. 밀도가 높아요. 또 있네. 빌사람이라고 또 있어요. 제 후배. 네. 예. 그 친구도 네. 그 중구에 있는 공유오피스 갔다가 최근에 이쪽 강남 사업으로 또 저랑 옮겼죠. 친해요. 저 빌사남 대표님이 저를 프로테크 포럼으로 인도해 주신 분인데 아, 그랬구나. 빌사남 네. 대표님이 어느 날 대표님 저 이사 가요. 어디요? 저희 그 멋진 대형 빌딩 프라임 빌딩으로 간다고. 그래서 야 했어요. 예, 중구에 있는 거. 1년 있다가 대표님 저 이사 와요. 어디로요? 다시 역삼으로 와요. 왜 그 빌딩 좋아 보이더만. 네. 어차피 저희 본거지 강남이고 네. 고객들이 강 건너오시는 거 불편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북남에 계신 분들이 네. 그냥 그 3호 터널만 통과하거나 1호 터널만 통과하면 바로거든요. 아 그거를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막혀요. 한남대교 그거만. 막혀. 예. 그거 네. 되게 심적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강 하나 끼고 있지만 네. 이 강남이라는 입지는 주거지라는 개념보다 이게 사실은 거의 멀티 컴플렉스예요. 네네. 8학군 강남에 있죠. 그다음에 테헤란로 부동산 개발하는 메인 또 강남에 있죠. 이 고미라된 데서 어찌됐건 부동산 지가 높은 그쵸. 앞으로 재개발되면 100억 갈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라인들 청담 라인들 네. 초호화 부자들 100억대가 유일하게 분양 완판되는 곳이 네. 강남이잖아요. 그 청담동에 사니까 또 갑자기 네. 그 운에서 그 인강 일타 강사 중에 돈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이 현우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200억짜리 뭐 사셨다고. 예, 거기 이제 네. 제가 한번 볼 일이 있어 갔거든요. 네네. 일본 시공사가에서. 네. 와, 근데 그거를 현찰로 사셨대요. 현금 잔압이에요. 일타 강사. 아니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타 강사분들은 네. 예, 그 건물 사실 때 대출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다. 스타.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네. 럭셔리잖아요. 근데 초록셔리죠. 몇십억 들어서 또 인테리어를 또 하시고. 아니 다 뜯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야. 거기 청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왜 네. 강남국이라고 치느냐면 네. 그분은 소득 수준이 좀 달라요. 다르죠. 예. 저희가 뭐 설문조사 기관의 얘기를 들은 거에 따르면 한 달에 2억 원 이상 그러니까 소비하시는 네. 저축 말고 소비죠, 소비하시는 소비죠. 예. 가구가 3만 가구가 있대요. 그렇죠. 강남은. 네. 네네. 그러니까 강남공화국을 자꾸만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삼으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들만의 세상인 거고요. 그리고 그 예, 사람들 맞습니다. 더 웃긴 게 예. 이번에 설문조사 했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강남 이렇게 집값 오르고 막 하는데 어때요 기분이? 네. 아무 느낌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 느낌 없어요. 맞아요. 예. 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예. 20대 30대 그랬어요. 네. 이게 현실인데 언론에서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세상 빈집 넘쳐나고 네. 지금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아직도 빈집이 그렇게 있잖아요. 아직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있고요. 네. 아직도 많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좀 분리해서 다른 시장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좀 상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꾸 엮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되니까. 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또 그분들도 강남에 또 아파트들이나 부동산이 네. 적잖게 있으시고 네. 뭐 대만의 총리분도 전 총리분도 강남에 아파트 세 채 네. 투자하셨다는. 네네. 근데 더 그랬군요. 이제 사실은 저희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약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분야가요. 네. 이렇게 부동산에서 특히 이제 주택 규제를 하는 그 시국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네. 이 강남 부동산뿐만 아니라 서울 부동산에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는 못 사잖아요.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여간 현금 문제들. 그리고 또 산다 하더라도 2주택부터는 중가가 되기 때문에 네. 더 사기가 부담스러운데 네. 외국 분들은 그냥 일단 확인이 안 된대요. 현장에- 가족 관계가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현국에서 대출 받아오는 것도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네.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 자국은행을 이용을 하니까 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명의도 다 자기 와이프 애들 네. 파악해 버리면 중가도 안 될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음. 잡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 사람이 결혼을 누구랑 했는지 사실혼 네. 관계인지 뭔지 이런 게 그렇죠. 국내 내국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50대 아줌마가 멘붕된 이유가 옛날에는 전쟁해가지고 우리 땅이 뺏겼는데 지금은 제주도 땅 뭐 절반 네. 이상 중국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데 서울도 뭐 2년 전, 3년 전부터 뭐 1,000억 이상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되게 좋은 아파트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현금이 네. 공원하고 더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렇죠. 다르죠. 일단 부자의 기준이 다르죠. 일단 양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띄워볼 때가 있거든요. 네. 고가 아파트들 이제 누가 이제 사시나. 대출을 얼마나 쓰시나. 끼고 있나. 보통 대출은 안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 재밌는 게 네. 끝에 팔자 붙은 거 아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는 뭐 딱딱 떨어지잖아요. 몇 백만 원 단위나 몇 천만 원인데. 맞아요. 근데 8원 단위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는데 중국 분들이 아니라는데 중국 분들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알 이게. 수가 없어요. 팔자를 누가 붙여요, 한국 사람들이. 예, 예. 예. 왜냐면 그 팔이 또 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한테 이거 중국 분은 아니에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중개업자분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예. 저희 그 투자 자문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 네네. 홍콩 쪽이랑 네. 그 이제 저기 싱가폴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쪽의 분들이 일부 네. 계셔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직접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합작법인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또 직접 하질 않고 네. 또 국내에 있는 법인에 네. 또 이렇게 한번 붙여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팀이 처음 시행을 했죠. 문현동에 완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분인데 싱가포르 회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발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이 비싸다곤 하나 네. 상해 네. 자기네들의 아, 싱가포르 거긴 평당 홍콩, 10억, 7억 이렇게 하는데. 동경 예. 이런 데 기준으로 보면 네. 아직 서울은 저평가돼 있다. 우리는 지금 1억 나왔다고 놀랬는데 거기는 7억, 10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 도시 네. 형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네. 서울은 네. 아주 저평가된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땅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사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네. 암암리에 우리가 나중에 이런 왕서방이 다 집주인 되고 우리는 왕서방한테 월세 내고 사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예.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장난처럼. 그러니까 그때 물방처럼. IMF 때 저희가 우리나라에 테헤란에 있는 고급 빌딩들 다 팔았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는 거 많죠. 막 네. 싱가포르 투자청이 이런 데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도 제가 칼럼 썼는데 네. 국부 유출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냥 거의 3배,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팔고. 그러니까 줍줍한 거예요. 네, 걔네 그냥, 입장에서는. 예, 근데 지금도 솔직히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못 사고 있는 동안에 네.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 저는 나중에 이렇게 분명 올라갈 게 보이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 게 예. 이게 주거용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부동산이라는 건 하나의 실물 경제를 가장 네. 근간으로 바치는 가치인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면 나라 망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또 나오는 세금들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예. 이걸 너무 주거라는 어떤 딱 프레임으로만 놓고 보는 게 네. 좀 안타깝다라고 네. 느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엮기로 빠졌는데 워낙 전문가셔갖고 그냥 화제만 던져지면 줄줄 나오셔서 아니, 저도 재밌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임대 시장 얘기를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들이 아까 처음에 네. 좀 넓혀가기 비망한다. 구체적인 네.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예, 일단은 이게 저희가 뭐 여기서 다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겠으나 네네. 일단은 이사를 간다면 네네. 20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원룸은 같은 원룸인데 네네. 오피스텔 원룸을 가기를 원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원룸 살았으니까 네. 30대 때는 투룸 이상으로 가고 그러네요. 싶다. 그런 얘기가 있고 네. 뭐 4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미 서리룸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환경이 좋은데 가고 싶다. 네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삼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평수로 이렇게 다시 회자를 해보자면 네.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이 20대 같은 경우는 전용이 13평에서 15평. 네. 이게 꿈의 숫자입니다. 20대 분들도 예. 생각보다 그러면 조금 더 넓은 편적이네. 지금 원룸 갖고는 안 되겠네요. 희망. 예. 1.5룸에서 투룸에 사는 게 희망. 희망. 네. 그러니까 이 13평에서 15평이 20대 혼자 살고 싶은 숫자예요. 네. 예, 그리고 월세는 30에서 뭐 35 정도 살지만 향후에는 월세 40에서 45 정도 지불할 수 있겠자.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방 2개짜리 집을 얻으면 40 정도는 지불하겠죠. 네. 이렇게 봤고요. 네. 30대 같은 경우는 현재 1.5룸이나 2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네. 무조건 향후에 전용 25에 30평대 네. 살아보고 싶다. 그거의 분기점은 결혼.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방 3개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가겠다. 네. 현재 보증금이 5천에서 1억, 월세는 40에서 70 내고 있는데 네. 향후 네. 2.5억에서 3억 음. 많이 쓴 건데 사실은 거의 현실은 안타깝다. 예, 지금 2배 이상을 썼네요. 예, 그 2배, 월세는 3배. 4, 50 정도 낼 수 있다. 근데 이거 갖고 얻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죠. 40대는 현재
네. 25평에서 30평대 사시는 분들이 네. 아무리 안 돼도 30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다. 네. 지금 25평 남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네. 30평대 가고 싶어요 얘기했고요. 현재는 보증금 5천에서 5억에 월세는 100에서 230 현재 내고 있더라고요. 230도 내시는 분이 있구나. 예. 이건 근데 소수겠지만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100 내시는 분들은 200까지 낼 수 있겠다. 네. 이런 분이 있었고요. 네. 좌담회를 통해서 만난 분은 400까지 가능하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3룸에도 호텔식 서비스가 가능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옵션이 있다면 네네. 그럼 아주 비싼 집이겠죠. 네. 그때는 400 정도 내는 것도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이분은 수입이 한 1,500 되시는 분이었어요. 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도 그만큼 비용을 쓰기 때문에 그것들을 네. 그냥 집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은 네. 오히려 이제 비싸진 않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낭비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소비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네네. 사람들 많이 나가서 가는 직장도 있지만 컴퓨터 하나 갖고 집에서 있는 홈오피스도 많아요. 그렇죠. 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직원 한두 명 두고 그냥 좀 큰 오피스텔, 네.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얻어서 네네. 거기에서 일도 하고 주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무실 임대료 2, 300도 내고 또 아파트 2, 300 내고 하느니 네네. 이렇게 얻어서 이 주거와 일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직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편견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월세를 400 내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 기준이 있는 거지 네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비어서라는 속된 표현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영끌 이런 거 싫고요. 그냥 네. 묻지 마. 그런 거 싫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영끌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다 해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끌어오는데 지금 영끌해봤자 40%잖아요. 맞아요. 100%도 아니고 네. 주식 같은 경우는 100%다 신용 대출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 영끌이 맞는데 네. 부동산에서는 영끌이라는 말이 안 맞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대출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고가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냥 사는 경우는 없어요. 네네네. 바보들이 아닌 이상. 그래서 네. 좀 충분히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 비용도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강남의 주요 역세권에 호텔식 시설이나 네.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만든다면 네네. 고소득층의 신혼부부나 싱글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애만 없으면 살아보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 애 있는 집은 아파트고 네. 애가 없는 집은 이런 고소득자들은 이런 데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약간 엮기를 센 것 같지만 하는 얘기가 네. 현실 반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월세를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애 교육비가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낼 수 있죠. 예, 무한대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은 정해져 있고 네. 애가 있으면 애한테 먼저 가는 것들이고 네. 애가 없으면 나한테 먼저.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아, 그렇죠. 그런 반려동물 하나 거죠. 키우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려동물 방 하나 주시더라고요. 맞아. 반려동물도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요즘 반려동물 방 하나, 네. 서재 하나, 드레스룸 하나가 네. 필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넓은 면적, 반려동물 때문이라도 네. 예, 그런 것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재택근무 하라고 해도 네. 원룸 사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대요. 아. 그래서 조금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네. 시대적인 환경이 왔다. 음. 그러니까 임대상품 기획하시는 분들도 네. 너무 현재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네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객의 어떤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아, 좋은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워낙 실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실내 세대 내부에 있는 이런 옵션들이나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네, 이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결과 재밌었는데 네. 일단 먼저 빌트인 가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 빌트인 가전 또 이 옵션 같은 경우도 네. 무료로 제공되는 옵션이 있고 유료로라도 꼭 있어야 있었으면 되는 옵션이- 좋겠다. 예, 그게 다르더라고요. 달랐어요. 예, 어떻게 달랐나요? 일단은 네.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아, 천장형. 예. 이게 또 그냥 옛날처럼 스탠드형인 안 건 돼, 안 돼, 안 공간 돼. 차지하니까. 네. 예. 그리고 옆에 폼 없이 벽걸이 싫어. 천장형. 천.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 예, 업자 여러분 들어주세요. 네, 천장형 예, 시스템 천장 에어컨. 무조건 있어야 돼. 네네. 이거 되게 웃겼는데요. 네. 보통 빌트인 하면은 싱글이 많거든요. 네. 양문형 네. 예, 냉장고를 원했는데 싱글도. 예, 네. 그 원했던 네. 계층 중에 네. 20대가 있었어요. 20대가 20대가 원룸에도 양문형 빌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로망이기도 하고. 근데 네. 사실은 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혼자만 먹는 음식을 잘 안 팔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도 따로 많이 있어야 되고. 네. 예, 또 요즘 또 냉동밥 있잖아요. 네. 또 이게 햇반도 먹긴 하지만 네. 해갖고 냉동 돌려서 다 얼려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사 먹는 게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걸 남는 음식을 다 이제 킵해야 그쵸, 그쵸. 되는데 예. 그래서 양문형 빌트인에 대한 로망이 있더라. 예. 전기 뚝딱까지는 뭐 다 넣어주시니까 예. 유상으로 옵션으로 원하는 거는요. 예, 유상은요. 요즘에 갑자기 이게 좀 화두가 됐죠. 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지금 없는 데가 없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타일러. 이것도 저도 미세먼지랑 다 연관돼 다 연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니즈가 달라졌고 네. 유상 아이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두 가지가 네. 공기청정기와 스타일러. 특히 스타일러가 제일 희망률이 높았는데 네. 1인 세대도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가족이 있는 집만 쓰는 줄 알았는데 네. 혼자 살아도 스타일러는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1인 주택을 만들어준다면 작은 평수에도 네네. 양문형 냉장고와 네. 스타일러는 네. 넣어주세요. 5평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 10평이 된다니까. 10평이 되고. 예. 그래서 10평이 되는구나. 네네네. 옵션 공간 때문에.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좀 이런 거를 좀 이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 네.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모든 것들이 좀 바뀌었고 네. 그 안에서 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도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게 옵션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또 이런 또 공동주택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왜 것도 그러냐면 있잖아요. 예.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삼촌이나 네. 아니면 뭐 형제가 둘이 있으면 큰형이 해줄 일을 네네.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답답하죠. 이게 못 지나기도 힘드시니까. 그래서 네. 입주민 대상 유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네. 가장 높았던 게 고장 수리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남자들도 불편하거든요. 애매해요. 이거 네. 등 갈아달라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가라? 네. 그럼 네가 못 가면 누가 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가고 네. 뭐 그래서 고장 수리 서비스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 아. 요즘엔 스마트폰을 열면 에너지 총 사용량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까지 알려주는 시대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스타일러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요즘엔 다 거네요. IoT가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사 토탈 서비스. 어. 이게 왜 나왔냐면 네. 이사 준비를 하려면 회사 일에 육아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간을 별돈 내기 힘든 거죠. 예, 네. 토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음. 우리 집으로 이사 온다. 그럼 네. 우리 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사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최고죠. 예. 오, 좋겠죠. 왜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몰래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이사 오는 거 웰컴 하면서 네, 네. 해주길 바란다. 네네. 이런 걸 바란다는 거고요. 네. 개별 운동 지도 서비스. 예, PT. 예, 홈트가 요새 유효하죠. 홈트. 예. 그다음에 전문 청소 서비스. 요것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청소도. 뭐가 있냐면 예. 가사 도우미 쓸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이 랜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분 아닌 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가사 도우미 만나는 것들도 운이라고 복이라고. 그래서 그럼요. 예, 사실은 맞아요. 저희도 예. 이제 VIP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사할 때 다 따라붙어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그 모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도우미 분들은 또 급여가 다르고 급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 가면 또 이게 외국어도 내셔야 돼.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식 식사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서비스였는데. 왜 최근에, 그러냐면 예.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하니까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아침 저녁을 제공해주면 자주 이용할 것 같다. 그 최근엔 또 이게 또 도시락을 싸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 누가 한 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상황은 안 되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좀 제공해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네네. 여가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겠죠. 네. 그 다음에 차량 서비스. 네네. 그러니까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차가 없으니까 이제 공유 차량 같은 그렇죠. 거 지금 제가 트리마제도 갔더니 있어요. 공유차가 한 10개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좋은 차야. 그리고. 그렇죠. 근데 싸요. 네. 예, 그러니까 시간당 뭐 몇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거기 그게 단지를 뺄 때. 입주민들 위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월세 400 내시는 분들이 네. 차가 없어도 들어가서 필요할 때 네. 그 단지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공유차 이용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벤츠나 그다음에 여기서 뭐 테슬라 차를 타는데 돈 주고 사기 아깝지. 근데 거기는 그냥 한 시간당 뭐 그러니까 1년 사용하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이용을 했는데 네.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젊은층들 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다들 집중하지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신 사고는 소비는 예. 요즘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을 좀 믿어도 되는 게 네. 테슬라나 벤츠 안 사요. 돈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예. 적합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돈이 없는 거죠, 그냥.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까지 네, 네.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아무튼 좀 재밌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네. 300, 400 그런 그 좀 초고가 임대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트리마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이랑 작은 원룸형 그게 이제 400 내외가 되고 네네. 한남덜 같은 경우도 25평 방 2개짜리 네네. 거기가 400 내외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얻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네네. 쉽게 얘기하면 부자 대상 서비스가 많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수영장도 네네. 한남들 수영장은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그렇죠. 입주하면 예, 무조건 자금을 내고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면 예, 대기하지 않고. 대기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거기는 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쉽게 공급이 돼요. 그 PT 할 수 있는 선생님, 네. 뭐 요가 할 수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가 네. 그러니까 삶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부자들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걸 1인 가구들, 네. 고소득직들 네. 가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많은 분들이 대단지를 선호하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커뮤니티 때문에 대단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불편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줄 서야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독서실을 잡아주려고 하면 애들한테 부모들이 4시부터 가서 줄을 서신대요. 줄 서야 돼요. 네, 제가 자담에서 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알고 있는 몇몇 그 주상복합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비어 있어요. 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커뮤니티화된 네.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데들이 고가 월세가 옆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쓰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네. 주거비료만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문화시설, 심지어는 고객 미팅도 밑에서 하고 집으로 부르지 않고 그쵸, 그쵸. 아까 홈 오피스 쓰시는 분들도 그런 게 종합된 부분이라 네.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좀 변화되는 거에 맞춰서 네. 임대 상품 모델, 특히 월세 받는 모델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네네. 거기에 내실도 기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네.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게 2020년의 트렌드였고 이런 게 더 증폭될 게 2021년에 서울주택의 임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 앞으로는 이 대단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네. 옵션이라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도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좀 더 많으면 좀 할애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독하잖아요. 고독하죠. 외롭잖아요. 예.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사람 세상 많고 결혼을 못한 사람도 많고 예.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다 머리 검은 외국인 돼서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런 분들이 이제 네. 커뮤니티에서 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우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서 같이 얘기하시고 막. 그래서 좋은데. 그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택하다 보니 네. 결국은 이 월세 내는 월세 임대주택의 요 코드가 네. 모든 세대의 어떤 수요가 있다 네네. 볼 수 있으니 잘 좀 개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고가부터 저가까지 골고루 쫙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같은 경우는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국가적인 좀 배려들이 네. 그리고 이제 30대 40대들을 위한 또 그런 것들도 네. 임대주택이지만 네.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네.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플러스 60대한테 네. 주거복지 정책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네. 조금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전세 좀 도와주시면 야 오늘 이렇게 해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네. 1시간 반을 했네요. 그러게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 서울주택 임대 트렌드 리포트 쓰시면서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느끼신 점들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또 이런 정책들 나올 때나 아니면 주택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실 것도 있으시면 어차피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중국이랑 일본 보시면 네네. 가깝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무보증금. 무보증금. 네. 아. 중국에는 산푸이아 같은 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신용 좋으면 보증금을 최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공유오피스처럼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용료에 2달치를 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 무슨 페이를 기반으로 알리페이가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는 이제 금융상품과의 결합된 부동산 상품이 나오면 네. 임차인들한테 호응이 있을 것 같다. 1번. 그다음에 2번.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전세 대출이라도 좀 한 대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전세대출 한도 예. 폐지. 예. 그러니까 능력이 되니까 많이 받고 네. 능력이 없는 사람 조금 받아도 되는데 네. 이게 시세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세 기준. 부동산 시세 기준이랑 연동해서 네. 한도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거주할 때 내가 여기 왜 살고 싶은지 소명하는 거를 쓰는 것도 좋은데 네. 결론적으로 재본 자금에 대한 마련을 좀 정책적으로 네. 좀 롤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다 다릅니다. 네. 이 30, 40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 하면 어감 뉘앙스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20대로 내려가는데 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없죠. 없어요. 예. 오히려 가진 이제 자가주택에 대한 약간 좀 그쵸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있죠. 왜 이들은 이미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받아놓은 밥상 네. 서울이라면 글로벌 도시 서울이라면 이 임대용 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네. 그리고 좀 많이 좀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훌륭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서울주택 임대 리포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았다 왔고요. 네. 그 이외에도요. 지금 거의 한 뭐 10페이지 정도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300페이지인데 네. 290페이지도 이런 얘기들이 꽉꽉 눌러져 있으니까 네. 요 서울주택 임대 트렌드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서울살이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이제 임대주택을 뭐 운영하실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옵션 개발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모든 책꽂이에 꽂히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임차인들 네. 야, 서울에 이렇게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는지 이거 읽어보시면 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 네. 서울살이 처음이신 분들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도 좀 추천드리면서 네. 예,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매년 내실 거죠? 아, 그래야죠.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내년에는 좀 더 네네. 우리가 서울의 임대주택 시장을 네네. 계속 리포팅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건강.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